후보 이경희 후보님의 가장제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향인 단양에 와서 단양제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통일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섰습니다. 오직 경제, 오직 통일, 젊은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해서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가지고 그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구도를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깨고 싶습니다. 즉 기성구태한 구시대적인 정치 그룹의 후보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의 젊은 대통령이냐, 그리고 경제를 알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대통령이냐, 그리고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 통일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냐,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 로드맵도 없고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남북관계 그대로 유지하고 분단의 대물림을 지속시킬 대통령이냐. 그 측면에서 저 이경희는 실물 경제를 20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실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는 17살 때 통일 한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30년 이상 동안 통일을 준비해왔습니다. 물적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통일 헌법을 연구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로드맵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헌법 전문, 헌법 제3조,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3항, 헌법 제69조에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가야 할 국민적 책무, 대통령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후보도, 14명의 후보 중에 어느 후보도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분단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대통령은 통일을 실천적으로 실현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이경희가 준비된 통일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통일한국 시대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네. 자유로운 질문 시간이 있겠습니다. 순서를 발표해 주시고 자유로운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통신의 최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주 짧고 간략하게 아주 핵심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기자로서 생각이지만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하고, 우리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남북 간의 이제 통일 문제, 이것을 이제 가장 큰 열쇠로 우리 후보님이 그동안 연구해 오신 어떤 키포인트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진보와 보수의 그 논리와 이제 네. 거기서 뛰어넘은 남북 통일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핵심 전략.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이 지금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갈등을 치유하고 5,200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뽑아준 진영의 대통령으로만 머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좀 그럴 수 있다 봐요. 표를 얻고 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왜 한쪽 진영의 대통령으로 머물려고 하죠? 너무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된 자리는 막중한 자리고 보수 진보, 전라도 경상도, 부자 빈자, 그리고 남성 여성 모든 계층과 진영과 지역과 세대와 젠더를 떠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최근에 보면 진영의 대통령으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정치그룹은 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 정치, 국민 갈라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이 구도를 제가 한번 젊은 40대 대통령으로서 깨보겠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남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 부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남남 갈등에서 발목 잡혀서 지금 국민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통일을 추진하면 할수록 진영 간의 남남 갈등만 더 커지고 계속 그 국민적 분열만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5,200만 국민을 아울러서 잘 보살핀다면 이런 남남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겠죠. 그래서 통일 추진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그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통일 한국을 추진할 때 통일은 힘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 한국 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영의 갈등을 봉합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을 추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5년 10년 뒤에는 통일 한국이 성취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미디어 정홍철 기자입니다. 우리 이경희 후보님 단양 우리 영춘이 고향이신데 네. 19대에 이어서 이제 또 두 번째 대통령 후보에 나서셨습니다. 나서시면서 우리 단양에 대한 추억 그리고 단양 제천 시군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4살까지 여기 단양 영춘에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청주로 갔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그 인생으로 봤을 때 좀 여기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중마고 그 친구들도 와 있는데 저는 좀 그 추억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 많은 자양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키우고 좀 어떤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뭐 많은 그런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랄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같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좀 너무나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지기를 키우면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이었고요. 그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그 청년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로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표현지기 좀 순수함, 그 맑은 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그 고향에 대한 좀 그리움과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우리 단양 제천은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북부에 있는데 우리 단양 국민과 제천 시민들에게 이왕 대서동부로 나왔는데 좀 후배를 키워주시고 좀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제천 단양에서 시작해서 충북으로 그리고 충청으로 수도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제천 단양 출신의 이경희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한 국가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슬로건에서도 오직 경제, 오직 통일,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통일을 강조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통일한국당의 조 선생님이 주장하신 삼균주의, 삼균사상 어떤 것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오직 경제, 오직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경제가 일단 살아야지, 경제가 튼튼해야지 또 통일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지금 통일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흔들리죠. 남남 갈등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삼균주의에 대한 부분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좀 통일을 좀 추진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없이는 통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이 있어야 하고 그 부국강병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자유와 인권이 커지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로드맵이고 우리가 앞으로 안정적인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통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키우는 통일, 그리고 전쟁 억지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실행해가는 통일, 이것이 바로 이경희가 생각하는 통일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건강행복 강동기사님, 통일을 이제 추구하시는 후보님께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에 희망을 잃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 네. 해법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해법을 이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죠. 왜냐면은 저는 부동산 개발업과 임대업을 영위했거든요. 청년 창업을 부동산으로 했고 시작해서 20년 넘게 부동산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실패했죠.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 살고 있는 국민이나 다 같이 힘들게 한 정부입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이죠.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서부터 너무나 많은 통합 팽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훨씬 더 많은 아주 집중적인 통합 팽창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국이 통합 팽창을 하면 일본 통합 팽창, 유럽 통합 팽창, 중국 통합 팽창, 한국도 통합 팽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환율 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집값이 올라갔다. 이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 강남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는 계층 논리를 가지고 계층 프레임을 씌워서 26회에 걸친 부동산 규제를 했어요. 원인을 잘못 잡은 거죠. 문제를. 통합 팽창에 의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왔던 건데 그것을 그 강남 집값 잡겠다는 계층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된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왜곡되고 교란됐어요.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생활, 삶, 저는 이것은 정말 최악의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부분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인데 시장 자유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시장 자유를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 싶은 사람 사고, 팔고 싶은 사람 팔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왜 규제하죠? 저는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정하게 관리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관리 차원에서 그냥 놔뒀다면 제가 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이 막 3배, 4배씩 올랐는데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국민은 국민대로 고통스럽게 하고 값은 잔뜩 올려놓고 가진 사람 세금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없는 사람 임대가가 올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죠? 저는 이 정부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게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단 저는 말씀드립니다. 단 취약계층이 있겠죠. 국민 중에는 주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이 적극적인 분들은 사고 팔고 하면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럼 또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국세 많이 거치죠. 취득세, 지방세 많이 거치죠. 국부는 창출됩니다. 그러면서 주거가 취약한 계층은 집중 지원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전 국민이 사고 파는 것을 규제하면서 통제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주거 취약계층 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쪽방촌이나 이런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동네에서 1m 골목도 안 되는 데서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주거 취약계층을 그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 우리 국민들을 세금 잔뜩 올려놓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죠.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전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 후보님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네. 질문.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아시아에서 이 고령 사회로 고령화, 네. 예, 인구 절벽이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인구 문제, 특히 이제 지방 소멸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구 그 고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앞으로 그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어떤 그 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신지 네. 간략하게. 저는 19대에 나왔을 때도 좀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솔직히 19대 2017년 당시가 골든 타임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골든 타임이었는데 좀 문재인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쳤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좀 한번 청년 취업과 창업, 일자리 그리고 어떤 결혼에 대한 지원, 아이 육아에 대한 지원, 결혼 그 출산 장려금 등등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 출산율을 늘리자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게 좀 다음 대통령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저는 좀 그 많은 인구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그 문재인 국민들이 지금 절망을 하고 있죠. 야, 이거 인구를 늘리기 힘들겠다. 그 사이에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더 어려워졌죠. 젊은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든 타임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84인데 한 3년, 4년 지나면 0.6, 0.5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0.84에서 1.0, 1.0에서 1.3, 1.3에서 1.5, 2.0까지 올리는 10년, 15년 계획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인센티브, 아이를 하나씩 더 낳을 때마다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그리고 교육 혜택을 전폭적으로 파격적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따라가기 싫어하면 안 되고요. 정말 유럽이나 그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1.8, 2.0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살아가나 애 셋, 넷 낳아서 살고 있으나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애 셋, 넷, 다섯 낳고 살면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이거 지금 너무나 삶 자체가 생존 자체가 생계가 힘든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누가 이를 알려고 하겠어요? 대한민국 공동체는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고 편리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스스로하면 교육 지원, 그리고 생계 지원, 그리고 문화 지원, 전방위적인 모든 지원을 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거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계 지원, 이 안전망을 만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좀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많이 얘기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하지만 저는 또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4대 세계 4대 연금이고 금액이 크죠. 지금 거의 한 1000조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무능하니까 고갈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유능하면요. 1000조의 국민연금을 이 국민들이 10%씩 내가지고 진짜 그 피땀을 흘려서 노력한 노동의 5200만 전체 그 노동의 집합체거든요. 국민연금은. 이것은 국민의 돈이에요. 근데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정부가 그냥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금을 1000조를 모았으면 이 1000조를 가지고 2000조, 5000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1000조를 가지고 50조, 100조씩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해요. 저는 투자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경제를 해봤고 1000조에 모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잘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1500조, 2000조, 3000조, 4000조 만들면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연금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그 연금을 국민연금이 정체돼 있고 늘어나지 않고 줄도를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 국민적 걱정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이 국민의 어떤 그 피땀 흘려서 모은 이 국민연금을 좀 더 그 활용을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획기적으로 늘려가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실 분이 150만 원 받게 해주고 200만 원 받게 해주고 그리고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상이 지금 200만 원 예상했던 분들이 100만 원 줄어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번 돈의 10% 이상씩 다 냈는데 그것을 200만 원 예상했던 것을 300만 원, 400만 원 준다면 65세가 됐을 때 그럼 얼마나 국가에 감사하겠어요. 대한민국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을 느껴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계획했던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연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해서 지금 통합에 대해서 뭐 같이 이렇게 비율을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체 연금을 통합하자는 얘기는 어느 후보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표나 뭐 군인표가 있을지 그런지 몰라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으로 통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너무 적자 구조로 갖고 있죠. 지금 발생되고 있죠 벌써 지금. 근데 국민연금과 통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이 좀 이렇게 특권 의식 없이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군인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의 연금을 줄이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운영해서 연금의 그 수익률을 키워서 많은 연금을 주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에도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이 역발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본, 집을 지어본 사람, 실물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하셔서 과연 팔걸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냥 뽑아가지고 진영 대통령 만들어서 5년 동안 또 우리가 머리 싸매면서 정치 배절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5년 지낼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일한 시대로 이끌어줄 사람을 선택할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매일 보여준다 해서 그 사람들 찍었다가는 제가 봐서는 5년 또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정부님 없으시잖아요. 또 네, 네, 이거는 뭐 이번 선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뭐 대천당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오늘 저 6일 지방 선거에 대천당 뭐 단체장 및 도시의원 네. 후보들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대천단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 고향이고, 일단은 단양 대천에서 시작해서 충북으로 연결되고 충청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좀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3지대 정당이다 보니까 인물을 새로운 인물을 찾고 그런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물난이 좀 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물을 찾아서 좀 단양 군수, 대전시장,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공천하고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 20대 대통령 후보 통일함과 유경희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세계 말씀을 표합니다. 저희는 향후 다음 주, 그 다음 주 선거기세 내내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까지 선거기세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를 좀 내보내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유경희 후보님의 이러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우리 충청북도 단양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와 또 언론사와 같이 연관 있는 지역에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저에게 또 오신 그 기자분들께서 영감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당과 함께 유경희 후보님과 함께 잘 이렇게 연대해서 챙기시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